해보죠. 이 네. 봉화에 세워진 지가 지금 석포제련소가 세워진 지 좀 네. 꽤 됐죠. 그 역사를 좀 짚어주시죠. 아연이 나오는 광산이 있어서 그 아연을 채굴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이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 아연 재련 산업이 이따이 병을 일으킨 환경공해 산업으로 지목이 돼서 이제 퇴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수입해서 연화강산이 있는 영풍 봉화 석포에 이제 이 영풍 석포 재련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석포 재련소에 대해서 청색 기업으로 선정을 했었다고 네. 해요. 이게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된 게 2013년에 봉화 석포면에 있는 주민들이랑 환경단체랑 저기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변에 왜 나무들이 죽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오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 위반 건수가 이제 70건 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2013년부터 7년간 70건이면은 1년에 거의 10건씩. 네. 그런데 2013년도 이전에는 환경법령 위반 건수가 안 보여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단속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배우경보 기자회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석포재련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변 환경 오염의 상태, 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백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입니까? 현장에 가보면은요, 들어가는 길이 첩첩산중에 아주 굽이치는 계곡을 따라서 정말 절경입니다. 네. 네, 그 깊은 계곡길을 따라서 몇 시간을 달려가다 보면은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네. 공장 굴뚝에서 이제 연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가까이 가면은 매캐한 그런 금속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예, 코가 따갑고 눈이 따갑다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바로 옆에 산들의 나무가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발가벗겨진 그런 네. 이제 민둥산이 바로 눈앞에 네. 보이고 석포재련소 바로 앞으로는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죠. 눈으로는 맑아 보이는 그런 이제 낙동강 최상류 그 계곡물이 아주 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좀 이게 환경 오염 뭐 측정치가 좀 나와 있을 텐데요. 최근 데이터가 지금 지난 6월에 진행됐던 주변 하천 수질 점검에서는 중금속 6개 항목 수질 기준은 모두 지금 만족을 시켰습니다. 뭐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몇 개월 전이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이 검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칼리성이라서 지하수하고는 좀 기준이 다르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경우에는 중금속이 발견이 돼도 이게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가 네.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는 물은 똑같은 물인데 네.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금속 유출 통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건 처음 아닌가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 영풍 쪽에서도 뭐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환경부가 이게 뭐 전체 다를 조사한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뽑아내서 그 좀 추정치 값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사실 카드뮴 검출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출한 거는 맞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일단 환경부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 검사 자체를 작년에 자체 조사로 대구 환경청에 보고를 했던 사안인데 네. 지금에 와서 다시 발표하는 거는 좀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영풍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영풍 석포재련소 공장 내부 토양과 공장 내부 지하수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법원을 통해서 판결로도 확인이 됐고 조사 결과로도 다 확인이 됐는데요. 많게는 기준치의 뭐 수십만 배 지하수가 이제 중금속 오염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영풍은 뭐라 그랬냐면 공장 테두리에 땅으로 차단 벽이 다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 지하수가 밖으로 한 방울도 안 나간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그 차단 벽을 환경부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차단하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장 안에 지하수가 수위가 이만큼 밖에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차단 벽이 기능을 못하면 수위가 더 낮은 공장 밖으로 지하수가 이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조사 결과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공장 내부 지하수에다가 형광 물질을 탔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공장 밖의 지하수에서 그 형광 물질이 아이고. 다 검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 뭐 직접 좀 뭐 들으시거나 살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 결과 후 나오고 나서 뭐 주민들을 뵌 적은 없는데요. 그동안 제가 석포에 갔을 때도 항상 석포 재련소에 가족이 근무하거나 네. 또는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석포 재련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좀 걱정 때문이겠죠. 예, 재련소 환경오염 얘기를 하는 거를 다들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석포 지역 그 외에 다른 봉화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은요, 조금만 거리가 있는 마을들로 나오면 거기 있는 분들은 직접적인 생계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건강조사 결과에서도 환경부가 석포재련소 바로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검사를 다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분들 몸에서 중금속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중금속 질환으로 의심되는 네. 그런 이제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게 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 조사 결과에 다 확인이 돼 있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생계연구라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렇죠. 나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석포라고 하는 곳을 보면 사실 이 재련소 하나로 다들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근처에 이제 뭐 이 어떤 상행위를 상업하시는 분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그 재련소 하나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포 재련소가 오히려 이 석포 재련 이분들이 다 석포 재련소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2011년에 석포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던 조영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이 석포의 생활을 시로 한편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석포 사람들 어느 저녁 그렁그렁한 별빛 주워 모을 듯 두 손 모아 쥐며 밤나들이를 한다. 좁은 골목길 끝 국내 최대 영풍 재련소. 턱없이 낮은 굴뚝은 하얀 연기를 울컥울컥 토하고 있다. 초라한 양철 지붕, 담없는 흙집을 연기는 살아 움직이며 안개처럼 덮친다. 그 그림자 아래 숨죽인 사람들. 오늘 저녁 밥상을 위해 오순도순 둘러앉아 매큼한 연기쯤은 말없이 꿀떡 삼킨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삶을 위해서 저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 석포 주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석포 중학교 이제 선생님이 쓰신 시를 소개해 주시니까 아이고 저는 또 딱딱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 석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 뛰노는 운동장이잖아요. 네. 이 석포 초등학교, 중학교가 석포 재련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장에 있는 흙이 그 땅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도 다 확인이 돼서 아이들이 그 오염된 땅에서 그동안 뛰어놀았던 거예요. 작년에 다른 데는 정화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급하게 이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은 지금 정화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 건강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아이들뿐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좀 살핀 게 있으세요? 중금속이라는 게 잠시 노출이 된다고 해서 어떤 질병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적은 농도의 중금속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되다 보면 네. 배출되는 양보다 이제 흡수되는 게 많으면은 몸에 쌓이겠죠. 네.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쌓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근무할 때는 이 산재 신청을 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사하고 나서 산재 신청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은 주민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뵀어요. 아, 예, 직접 만나 봤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네. 재련소 근무 중에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고 해서 갑자기 사망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예, 그 원인도 이제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고 네. 지금도 급성 백혈병 발병한 분이 투병 중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조업 정리 명령은 지금 12월로 미뤄졌습니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이 행정협의 조정회의가 지금 9월에 한번 미뤄져서 12월에 열릴 거로 예정이 네.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려왔던 거라서 꼭 네. 그것 때문일까라는 뭐 이 생각은 들고요. 사실 이 내년에 이제 통합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영풍 입장에서는 이런 정화 장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영풍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밖으로는 단 한 톨도 한 방울도 내보내지 네. 않겠다라는 시설을 네.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 갖추게 되면 국내에 있는 제조업계에서는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영풍에서 이 무방류 시스템을 성공하는 것을 환경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경부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네. 미뤄졌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뭐 예산도 뭐 300억 원의 시설비 또 연간 50억 원 가량을 뭐 들여서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랬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계속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환경 관리 제도를 뭐 내년 2021년 말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사업장별로 오염 물질을 맞춤형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제 좀 우수한 환경 기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일단 그 기존의 허가 제도에 비해서는 자료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수집 정리하는-거나 또 이런 것들이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게 좀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낳을 거다라고 네.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법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중 326곳이 통합 허가 신청을 했고 190여 곳이 이제 올해 10월에 기준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기준이 오염 저감 목표도 제출을 해야 되지만 네. 실제로 내가 이 오염이 저감됐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결과가 필요하군요. 결과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풍색포재련소에서도 이제 이런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아직도 재련소 쪽과 경상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2021년까지인데 통합 환경 허가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행정심판부터 해서 다시 또 법적 쟁송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예, 그 일부 그 보도는 조금 그 제도와 실제를 좀 오해하신 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통합환경 제도 관련해서는 법이 입법 예고가 된 시점부터 준비를 해왔었고요. 2018년도부터 환경부랑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아마 통합환경 그 도서 신청서가 접수가 되게 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 법적인 기준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재련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또 오해가 있으신 것도 사실인데요. 가장 큰 것은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많은 걱정이 있는 점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세계 유례없는 어떤 친환경 재련소로 거듭나서 주민들과 또 각종 환경 시민 단체들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뭐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실까요? 우리 백 변호사님부터.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법령 위반과 또 뭐 법리적인 다툼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련소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 주민들의 이제 걱정을 해소해 드리는 겁니다. 네. 어느 누구라도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면 네. 그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지금도 석포에 처음 갔을 때 그 저희 이제 방문하는 시민들 버스를 가로막아 서던 그 주민들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어린 아기를 안고 나와서 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 두려운 눈빛으로 걱정스럽게 쳐다보던 그 젊은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네. 그 주민들의 걱정이 뭔지 석포제련소가 폐쇄되거나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은 어떤 대책을 원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를 해줘야만이 네.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 있고 생계 때문에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를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 실생활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좀 제일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조업 공장에서 환경 오염이 생기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흔들리는 게 이 환경 문제는 되게 전근대적인 오염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리아가 뭐 K방역 어쩌고저쩌고 뭐 AI 뭐 5G 시대 뭐 이렇게 네. 나가는데 이런 전근대적인 환경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건 사실 지금 우리가 경북도에 살고 대구에 살면서 좀 잘못된 점이라고 네. 할 수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하고 나서 뭐 5G를 하든 아예 네. AI를 하든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심장보다는 뇌를 더 많이 써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저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21세기 지금의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영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물론 뭐 영풍 문고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이미지 이면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해왔던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러한 안 좋은 이미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영풍이 좀 제대로 된 투자와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래야 영풍이 더욱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그러면은 짧게 한 네. 줄평으로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요. 한 말씀씩 더 부탁드릴게요. 석포 맛집에서 고디탕을 먹고 싶습니다. 다슬기가 우리나라 어느 하천에도 다 잘 살잖아요. 웬만치 흐려도 다 잘 삽니다. 네. 그런데 석포 계곡에서는 제련소 전까지는 제련소에 오기 전에는 다슬기가 바글바글한데 제련소 딱 지나면서부터는 다슬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석포 제련소 문제가 해결이 돼서 깨끗한 석포 계곡에 그 바글바글한 다슬기, 예, 그 다슬기로 끓인 고딕국을 한 그릇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요즘 그 친환경 제품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로고가 그거에서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망가진 지구를 우리 살려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좀 가장 앞에는 영풍과 경북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이렇게 거대 담론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영풍 문고의 슬로건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거든요. 네. 저는 그걸 똑같이 좀 패러디해서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정리하면은 조화로운 해결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할 것인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화로운 시각, 환경부와 경북도 비롯해서 다들 자기 입장들 뭐 내게 급급한데 영풍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조화롭게 빨리 좀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대구경북 기자회견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